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궁금증, 경연, 발명왕. 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궁금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첫 방영된 시리즈 M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 시리즈 M은 사회 여러 담론들을 이제 정통 다큐멘터리부터 스낵 컨텐츠, 토크, 팩추얼 다큐까지 이제 다양한 포맷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첫 포문을 열었던 별의별 인간 연구소에서는 속옷, 몸치, 친구를 주제로 인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댓글 살펴보면요. 브래지어 관련 챌린지 실험은 진짜 편견과 금기를 깨는 도전 같아서 좋았어요. 다큐도 예능처럼 만들고 편집하니 지루하거나 뻔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롭네. 새 주제다 신선해서 좋았고 시각장애인 실험 때 눈물도 났다. 다음 주도 기대 중. 이처럼 이제 참신한 주제와 또 실험들 포맷이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네, 이 첫 방송에서는 인간에 대한 별별 궁금증을 창의적이고 또 심층적인 실험을 통해 풀어봤는데요. 이날 선보였던 세 가지 실험 중에 위원님들은 어떤 실험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사실 하나 꼽기 네. 되게 힘든 게 예능 같은 교양을 정말 잘 만들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처음에 이제 임현주 아나운서님이 나오시길래 여기 나오시나 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속옷이란 걸 사실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성의 속옷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 불편하구나. 그리고 보다 보니까 또 저희 전 MC인 또 손정은 아나운서님이 춤을 이렇게 못 추실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보는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재미있게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주제가 이게 사실 재미있게 가다가 뒤에서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정말 편견에 휩싸여 있었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제일 마지막 주제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지털에 올려도 온라인에 올려도 대박 나겠는데 싶겠더라고요. 사실 포맷도 굉장히 재밌었죠. 물론 이제 포맷이 아주 새롭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튜브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미니 다큐멘터리, 미니 사회 실험 같은 것들을 다룬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차이가 있죠. 이거를 그 너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접할 수 있는 세대들만 보느냐, 아니면은 보다 더 광범위한 시청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상파라는 되게 거대한 플랫폼에서 방영을 하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조금 더 여러 세대들이 이러한 실험에 대해서 좀 접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독창성의 문제와는 또 별개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제일 마지막 그 실험이 좀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나는 아예 시각장애인일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했고 사실 살짝 놀랬어. 지금 이렇게 안대를 쓰고 얘기해보니까 진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되게 그냥 순수한 그 대화에 집중할 수 있고 진짜 편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재밌었어요. 주혜 씨가 제가 안 보이는 걸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주혜 씨가 정말 저를 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안대 쓰거나 벗거나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가 좀 잘 통하는 친구, 오빠를 만난 느낌?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만큼 공고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특집이어서 이런 방송이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싸워왔던 사람들이 조금 덜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변화라는 거는 지상파에서 할 때가 이제 가장 이제 늦었죠. 보통 늦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이제 브래지어 관련한 그 실험 보면서 사실 저는 그냥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첫 화에서는 그렇게 신선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제 주위에는 실제로 이제 노브레지를 신청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고 해서 저는 이것이 그냥 어느 정도 좀 지난 이야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제 반응들, 사실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의 분노까지가 굉장히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실험에 가깝지 않았나, 정말 지상파에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뤘을 때 오는 효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효과라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그 브래지어 실험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논란까지 분명히 의도한 그런 주제의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브래지어 그거 꼭 해야 하나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고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이제 포털 기사에 답을 하고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화법이 되게
유효한 효과를 거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짧은 형식 안에 이제 정말 시청자들에게 직설적으로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게 이게 어떤 형식만이 아니라 뭐 미디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춘 변화로서 선택과 집중의 한 그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 M을 통해서 이런 뭐 쇼폼 그 경쾌한 다큐멘터리들을 보여준다면 정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간결하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결국 이제 MBC 스페셜이 이제 시리즈 M으로 변환이 됐는데 한 지상파를 대표하는 좀 정통 다큐멘터리는 정통 다큐멘터리 좀 남겨놓고 이 프로그램이 새로 런칭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해요. 분명히 이제 이런 라이트한 형식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시리즈 M에서도 그런 정통 다큐를 할 수 있겠지만은 프로그램의 어떤 브랜드라는 것도 다 이미 있고 우리에 쌓인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바뀐 거는 전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뭐 있지만 시리즈 M이 이런 식의 시도를 통해서 약간 지상파에서 하는 다큐는 뭐 아빠들이 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젊은 시청자층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미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봅니다. 네. 예능 같은 교양 포맷이 신선했고 재미와 함께 편견을 깨는 다양한 실험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 M만의 참신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시대의 화두를 던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발명왕.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관련 주제였는데요. 이번 방송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종대왕 특집 2탄으로 꾸며졌습니다. 세종대왕과 신하들이 이제 함께 만든 자경루라든지 혼천이 그리고 추구기 같은 여러 발명품들을 통해서 발명왕의 면모를 소개하면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크다고요? 이게 자경로예요? 네, 이게 자경로. 어떻게 잡혀가는 거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큰지 몰랐어.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자경루라고 보는 사진이요. 네. 여기 있는 나무 부분을 제외한 저기는 돌기둥이죠. 아, 요걸 봤다. 맞아. 지금 돌시계 아니에요? 이래요. 이건 기억이 나. 기억이 나서. 물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렇죠. 모래시계 혹시 모래시계 아시잖아요. 모래가 차는 양을 가지고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물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양으로 물을 쭉 차오르게 할 수 있으면 시계가 돼요. 난 지금 너무 놀랐어요. 이거를 그 당시에 이렇게 구현했다는 게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렇게 구현하기 힘들잖아요. 조선 초 세종 때 정승을 지낸 청백리가 살던 집터. 일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사직이었는데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76세까지 붙잡혀 있으셨다는. 회사가 꿈이었는데. 네, 들어오는 건 네 맘이지만 나갈 때는 나갈 땐 네 맘 아니다. 맹사성 선생님하고 이 황희정승하고 둘도 없는 사이인데 인생의 목표가 사직이에요. 네. 상당에서 가 있으면 고기 내리고 울면서 받았다고 기록에 울면서 받았다고 실록에 나와. 이제 딱 아이템이 떠오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지난 겨울에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쳤습니다. 겨울인데 날씨가 춥지 않고 따뜻합니다. 이것은 저의 자질이 미약하여 하늘께서 이런 신호를 보내신 거죠. 정말 될 핑계 애정한이 없었나. 찾다가 세종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니다. 그것은 나의 독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 겨울 벼락치고 날씨가 따뜻한 건 나의 독이 부족한 거지. 왜 네 독이 부족한 거냐? 네,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깊이 있게 탐구한 이번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발명품 설명이 자세해서 더 좋았어요. 설쌤 역사 이야기까지 들으니 이해도 쏙쏙. 세종대왕이 워낙 유명하니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음. 볼수록 대단한 위인. 황희 맹사성 얘기는 처음인데 완전 극한 직업이 따로 없네. 현대라면 노동청 신고각. 세종대왕의 업적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반응들도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날 탐사에서는 세종대왕과 신하들의 다양한 일화가 소개되면서 재미를 더했는데요. 위원님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역시도 이제
가장 그 서울 시민으로서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장소들을 이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청자 댓글처럼 우리가 세종대왕 너무 유명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뭐 경복궁도 굉장히 그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뭐 이번 방송 재밌게 봤습니다. 네. 사실 자경루 다 그렇게 교과서를 봤을 때 돌과 쇠로 이루어진 뭔가 그런 구조물이라 맞아요.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실 반자동 시계라는 거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에피소드에서 전문가로 등장한 김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전문 지식대로 이제 강의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방 안에 있는 장치들 중에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요? 어떻게 통을 만들어야 될지, 이게 너무 크면은 불확실해질 거고 높으면 잘 안 들어갈 거고 무수히 실험해봤을 거예요. 그냥 나온 이게 크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마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쫙 만들어 놓고서 실험을 해본 끝에 이게 가장 그 내린 비의 양을 정확히 잰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썼을 거고요. 본인의 전문 지식 위에서 또 자신만의 어떤 참신한 관점을 보여준 거잖아요. 또 전문가의 역할을 이날 김상욱 교수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저도 생각이 왜 들었습니다. 위대한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친숙한 발명품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나도 만들 것 같은 사실을. 느낌이었죠. 솔직히 그렇죠. 말을 하면. 그렇죠. 예. 네. 그냥 저 총동 갖다 하면 되는 거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정말 이분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내가 정말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일깨워주는 게 이제 전문가의 역할인 거죠. 네. 그런 거는 참 신기했는데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 선녀들에서는 사실 썰풀이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황희. 그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영화 짤방이 생각나게 하는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직원을 혹사하는 정말 나쁜 상사였다 뭐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정말 우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소위 썰풀이라고 할 만한 네. 그런 이제 약간 조금은 야사적이면서 이런 것들이 분명 재미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약간 아쉬웠던 거는 장영실이 그럼 이제 왜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졌는가에 대해서도 또 음모론 중에 하나를 또 이제 약간 우리 또 설미석 씨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장영실을 명나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감추고 평생 후원하면서 남몰래 아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걸 믿고 싶네요. 픽션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도 되겠지만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도 그렇고 설민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인도 그렇고 말의 권위가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런 약간 좀 더 흥미 위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귀가 쫑긋하면서 진짜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설을 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주장으로만 끝내지 말고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 보여주고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여유를 만들어줘야지 지식을 단순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식의 화법을 좀 지속하는 거든. 지식이 아닐 수도 있는 말이었죠, 사실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위험성을 좀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를 통해서 우리 역사 속 위인들의 다양한 면모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경연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나는 트로트 가수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MBC의 대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나는 가수다의 포맷에 경연음악 장르를 트로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세대별로 대표 트로트 가수 7인이 자신의 개성 넘치는 무대로 트로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네, 나는 트로트 가수다는 MBC 에브리원에서 제작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MBC에서도 정규 편성돼서 매주 재방송되고 있죠. 위원님들은 나는 트로트 가수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같은 트로트 붐에서 안 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변별점이란 부분에서 기성 가수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좀 경쟁력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종편이 T본부에서 지금 미스터 트롯이 지금 뭐 엄청난 그 시청률을 기록 중인데 분명히 이런 서바이벌 무대는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해서 스펙터클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속 강해져요. 계속 강해지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반응하는 역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데 이번 그 나는 트로트 가수다가 그러면 그 지금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만큼 흥미롭냐고 했을 때는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출연하시는 분들이 정통 가수의 힘을 저력을 보여줄 만큼의 지금 무대가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는 가수다 포맷의 단점이 그게 있어요. 처음에 너무 거대한 가수들을 모셔서 너무 거대한 무대들을 보여주면 다음 회차에는 더 센 걸 보여줘야 되고 더 센 걸 보여줘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섭외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는 가수다 때도 굉장히 고심하는 지점이었단 말이죠. 저는 제작진이 약간 이런 보관을 가지고 히든 카드들을 좀 아껴두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기획 의도 자체는 충실히 이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 그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가 너무 없다 보니까 물론 타사에 지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마련하겠다 하는 기획 의도 자체가 충실한 게 저 자체도 박서진 씨를 몰랐거든요. 이걸 보고 와 저렇게 장구를 드럼처럼 미친 듯이 칠 수 있구나. 1, 2차전 1위 하셨죠. 네. 어떻게 저렇게 장구를 저렇게 치지? 박서진 씨.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기획의도에 충실한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지점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이렇게 루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타겟층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갈릴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그 트로트가 마이너한 장르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트로트라는 장르를 굉장히 좀 아끼고 사랑했었던 대중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트로트 정말 매니아들에게는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시청층의 어떤 확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정통 트로트 팬들 외에 대중들에게 필요한 거는 출연자들을 좀 친숙하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서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그 경연 무대만 보여주는 정석대로 너무 가다 보니까 그런 리얼리티에서의 재미가 약간 떨어져서 경연 보면서 그 반응 있잖아요. 정말 그 예전에도 있었던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같은 정도의 그런 게 있잖아요. 리액션이 클수록 뭔가 더 명곡을 듣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서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결국 예능적인 효과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트로트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관련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날로 뜨거워지는 트로트 열풍 속에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가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